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저희 가족이 코로나를 겪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나눴습니다. 어쨌든 모두 건강하시고 계속 변종이 나오니까 사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게 특히 자폐아이로서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도통 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옮겨오지 않을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는 변종은 걸렸어도 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미디어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 겪은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안 걸리고 지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캘리포니아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계속 약간 흐리기도 하고 근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날씨, 캘리포니아 날씨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장소를 좀 바꿨어요. 좀 이따 제가 지금 어느 장소에서 찍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캠핑입니다. 요즘 자폐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캠핑을 자주 나가세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카페 자폐 커뮤니티에도 보면 부모님들이 한국 분도 그렇고 미국 분들도 그렇고 야외를 자주 많이 나가서 참 좋은 반향인 것 같아요. 많이 나가셔서 아이들하고 자연에서 하이킹도 하고 캠핑도 하고 별도 보고 캘리포니아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서 별을 보려면 좀 사막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은하수라고 그러죠. 밀키웨이. 그게 너무나 이뻐요. 사진을 취미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캠핑한다는 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물론 많이 자주 나갈 수 없는 게 조금 탄스럽긴 한데요. 자주 나간다면 너무 좋아요. 저희 아이는 제가 영상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이고 그냥 운전하고 가다 쉬었다가 잘 때 되면 자고 먹고 또 주변에 구경할 거 있으면 하이킹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는 나가서 자연과 벗삼아서 멀리 하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큰애 스케줄하고 맞물려서 지난달 이번 달은 조금 아직 못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자폐 아이들하고 나가려면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분다킹이라고 그러고 오버랜더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차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나가서 무조건 잠만 잘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니드를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캠핑장 어디 갔더니 좋았어요. 근데 어디 갔더니 싫어해요. 저희 아이도 바닷가에 가는 것보다 산에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 생각에 아이가 모래 밟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발가락이나 양말 사이에 껴있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털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산에서는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도. 그리고 산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너무 씬이 환경이 단조롭잖아요. 바다만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에 가면 다양한 나무들, 다양한 꽃들, 간혹은 미국 같은 경우 사슴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다람쥐라든가 다양한 동식물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이킹 트레일이 그래도 재밌잖아요. 업앤다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걷는 재미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캠핑 사이트보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사이트,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소리입니다. 간혹 우리 아이들 중에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은 한국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캠프장에서 떠드는 사람들 사실 거의 없어요. 간혹 젊은 친구들끼리 놀러와서 떠드는 친구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그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캠핑장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소리, 주변에 큰 도로가 있는지, 큰 차들이 지나가는지, 아니면 음악 소리가 크든지 이런 소리,
얘 아이가 무척 바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에서 벗어나 좀 조용한 지역인가, 우리 아이가 그 사운드에 예민하지 않고 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인가. 두 번째, 사이트입니다. 뭔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이게 시각적으로 바덜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플레인 사이트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바닷가가 좋겠죠. 그러나 산에 간다 그러면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 거보다 조금은 less people에다가 조금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시너리도, 그 환경도 너무 복잡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느 캠핑장 가면 앞에가 탁 트여 있어서, 물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크라우드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그런 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폐아들한테는 그래요. 그 다음에 텍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텍타일이 뭐냐면 바닥에 그레이블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걸어다니기 좋은 그 잘 다져진 캠핑장은 그래도 이렇게 잔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캠핑장 같은 데는 걸어다니기도 불편한 곳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어떤 측면에서는 센서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도를 디딤으로써 아이의 밸런스를 유지해 준다든가 스스로 그 환경에 어드저스트 할 수 있는 스킬을 길러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잠에 결부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텐트를 가지고 에어매트를 가지고 그리고 밑에다가 뭐 뽀로로 스폰지 패드 깔아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텐트에서 잔다는 것, 즉 산에서 잔다는 거는 평평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의 텐트장도 굉장히 좋은 곳은 이렇게 잘 다져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흙길에 나무가지도 좀 더 흩어져 있고 뭐 그걸 아무리 주워도 장소를 잘못 잡으면요 이거 살짝 비탈진 데다가 텐트를 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아이가 바돌대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바베큐 냄새 같이 좋은 냄새가 없어요. 캠핑장 가면 그만큼 좋은 냄새가 없는 걸 저도 압니다. 다만 그 스모크 있잖아요. 옆집에서 옆 텐트 사이트에서 너무나 그 캠프파이어라든가 뭐 이런 고기 굽는 냄새 너무 진하면 저희 텐트로 바람 타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해서 콜록콜록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텐트를 치우면 바로 옆에 차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굉장한 소음과 먼지, 그 다음에 그런 냄새들, 그 특유의 그 기름 타는 냄새들, 그런 것들을 유발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텐트장 가면 그 빅캠퍼들이 있거든요. 큰 RV나 혹은 트레일러를 끄는 차들을 보면 또 디젤 차도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공룡 같아요. 시커먼 연기 뿜으면서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맛입니다. 요즘엔 다 먹는 물을 사서 들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항상 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가면 좀 사지 그러다가 좀 놓치면 캠프장에서 제공하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틴 워터, 탭 워터는 그다 그렇게 그러니까 드링커블인데 마셔도 되는데 그 딱 테이스트가 좋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요. 어머니가 분명히 해주시고 가져가고 준비해서 가지만 또 희한하게 집에서는 안 먹던 음식 찾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도 밖에 나가면 그냥 다 먹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골라서 먹기도 하고 물론 저희가 픽게 하지는 않습니다. 픽게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집에서는 이렇게 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양하게 먹어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나 습관들이 조금은 체인지 되는 곳이 캠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가 있었을 때 이 5가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센서리, 시각적, 언어적, 감각적, 입맛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우리 아이가 이 캠프 2박 3일은 3박 4일이든 가서 무엇가 맥스아웃 할 수 있는 어떤 효과나 그것들을 맥스아웃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런 5가지 센서리 이슈를 고려해서 골랐을 때 로케이션이죠. 어떤 로케이션을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에도 계속 산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는 그 캠프를 어떻게 가냐면 바닷가 동해가 한국 같은 경우는 동해에 가면 바닷가 옆에 소나무 숲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 갔다 왔던 경우는 바다하고는 한 800m 좀 떨어져 있는데 나무와 숲과 샤워실이 이런 잘 되어 있는 그런 캠프장에 글램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큰애는 그 비장애인 아이는 저랑 차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저 자폐 아이들 데리고 가면 가장 어려운 게 화장실입니다. 아직 대소변 그게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그 화장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 거 등등등 고려해서 장소를 선택하시면 우리 아이가 캠핑에 가서도 재밌고 흥미롭고 즐겁게 지내다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캠핑 자체가 재밌어요. 집에서 벗어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많이 재밌고 즐거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면 이런 로케이션들 잘 찾아서 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캠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텐트로 해봤습니다. 텐트가 제가 한 3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텐트는 다른 그 캠핑 하는 것들보다 쌉니다. 예를 들어서 텐트, 캐러밴, RV, 캠핑카 이렇게 3개를 놓고 봤을 때 텐트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많은 걸 요구해요. 다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괜찮은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저희 집같이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면 부모님이 다 챙겨야 됩니다. 특히 아이가 더 어리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다 챙겨야 돼요. 그러다 또 차가 작아요. 그러면 차에 맞게 싣고 가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면 싸죠. 그리고 어디나 가서 셋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셋업할 수가 있어요. 텐트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대신 또 이게 외도에 취약합니다. 아무리 이게 바람, 방수 이런 거 돼 있다 그래도 밖에 날씨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추워요. 그래서 옷을 여러 겹으로 입어야 되고요. 그 슬리피백도 침낭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매트도 깔아야 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러밴으로 예를 들게요. 트레일러 있으면 참 좋아요. 다만 운전하기가 번거롭죠. 끌어야 되잖아요. 어떤 차, 조그만 차 SUV든 큰 차든 SUV든 이게 끌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캘리포니아 규정으로만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트레일러 끌려고 할 때 certain 무게 이상은 트레일러 컨트롤이 달려있는 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론 작은 차에 작은 캠퍼가 그 트레일러가 캐러반이 맞겠죠. 근데 이것도 바람이 불거나 이런 거면 단점이 있습니다. 뒤가 흔들려요. 피쉬테일 효과라 그래서 차 운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로 하기에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이 아무리 이게 웨이트에 맞는 무게에 맞는 걸 끌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작은 캐러밴을 끌더라도 큰 차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거나 언덕을 내려올 때 말이죠. 왜냐면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장점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침대나 이런 게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 안에. 여기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싫지 않은 캐러반일 경우는 차가 끌 수 있는 능력치가 충분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 싣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화장실이 있는 캐러반이라면 화장실에 뭐라 그러죠? 정화통이 달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무게, 그다음에 음식물, 옷가지 등등등을 따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은 있어요. 물론 가정의 형편 따라서 하는 겁니다. 캠핑은. 물론 무리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행히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러니까 텐트도 빌려서 해보시고요. 캐러반도 빌려서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라스원은 캠핑카입니다. 캠핑카 너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국이 그래도 미국보다는 캠핑카가 쌉니다. 보통 한국은 새 차가
뭐 더 나오는 거 보면 쌍용 뭐 이런데 현대, 포토, 봉고, 스타렉스 뭐 이런데 실린 거 보면 4천에서 5천만 원. 또 좀 더 비싼 것들이 있겠죠. 옵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RV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새 걸 사려고 하면 보통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 그 식구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거, 집 같은 거 사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대신 장점은 다 있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고, 리빙룸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히 25풋, 25feet 그 이하로 사면 캠핑장도 들어갈 수 있고요. RV팍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만 비싸다. 이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그리고 그 스테이마다 그리고 또 조금씩 다른 룰들도 있고요.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찍는 장소가 저희 집이 갖고 있는 캠핑카입니다. 저희 집이 이 캠핑카를 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가슴 아픈, 뼈 아픈 추억이기도 해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여름에 글램핑을 갔다 오고 나서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 아이는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화장실 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장소에서는 화장실을 잘 가요. 다만 캠핑이라든가 이런 낯선 곳에 가면 볼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참 아픈 얘기인데 아마 영상에서 지난번 어떤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식구가 여행이 끝나고 아울렛에 들렸습니다. 와이프가 뭘 좀 살 게 있다 그래서 아울렛에 들렸는데요. 차 안에 아이들이랑 저랑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응가가 마려웠어요. 근데 저희가 워낙 이 미국의 아울렛이 한국도 그런가요? 한국에 옛날에 파주 롯데 아울렛인가 뭐 어디 가보니까 뭐 신세계 아울렛이었냐? 어쨌든 가보니까 거기도 넓긴 넓더라고요. 화장실 찾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기 잘못 파킹해 놓으면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데 분명히 아이가 응가 낌새가 있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반바지잖아요, 여름에.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데 계속 그 반바지 다리 사이로 응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면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한쪽 팔로 잡고 이렇게 계속 주스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제가 멘탈이 강한 사람인데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상의 끝에 우리가 RV를 사자. 어떤 캠프 사이트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이가 화장실 안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강제로 가서 닦고 앉히기도 하긴 하지만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럼 RV를 사자. 그리고 한 2년 동안 쇼핑하고 고민하다가 작년에 중고가 마침 저희가 원하는 게 나와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니드에 따라서 사야 돼요. 필요하면 사는 거고요. 꼭 필요치 않으면 빌려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국은 빌려주는 제도도 있고요.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사보니까 저희 아이한테는 다 핏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한 달에 2번 정도 지금 끌고 다니거든요. 저희 큰애 사격대회 갈 때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격대회 가면 보통 야외 필드거든요. 쉴 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스포츠체, 야외 체어라든가 다 갖고 셋업하고 하지만 이 RV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배고프면 밥을 해서 먹으면 됩니다. 라면을 끓여 먹든지. 왜냐면 또 그런 장소에서 파는 음식이 생각보다 맛도 없고 비싸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루짜리 여행이든지 뭐 이틀짜리 여행이든지.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가 이 차를 가지고 가니까 예전에는 제가 계속 화장실을 데리고 다녔어요. 클럽하우스에 가서 화장실을 보고 데려다주고 밖에 누울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럼 바닥에 눕기도 했었어요. 근데 RV를 갖고 가니까, 캠핑카를 갖고 가니까 들어와서 리빙룸에 앉아서
지할 거 하고 보링하면 침대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들어가서 자기가 볼 일도 보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큰 디시전, 큰 결정이긴 했지만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 많은 시간들,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까지 자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 가려고 많이 하실 텐데요. 형편에 따라서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하면 그 무리한 만큼의 또 스트레스가 옵니다. 텐트도 좋고, 저희도 텐트를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때는 아이가 어렵고 가벼워서 저희가 화장실 데리고 다니지 그냥 들고 안고 가면 되니까. 이제 중학생이 들어오니까 등치가 워낙 커서 그게 어려워요. 어쨌든 오늘은 간략하게 캠핑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항상 그 애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RV 캠핑카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들어서 제가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라 막아놨거든요. 여기가 이제 운전석. 여기가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가 타는 조수석. 한국말로 조수석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벙커베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작은 RV 캠핑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타지를 못해요. 여기 제 기억에 굉장히 아이들이 어렸을 땐 2명이 들어갔거든요. 어른 하나, 애 하나 올라갔었는데요. 우리 큰애가 올라가 보니까 이제 큰애 혼자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리빙룸입니다. 그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영상을 찍었던 자리에 리빙룸. 이 리빙룸들의 이것들의 단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특히 자폐 아이들은 음식을 먹고 이 테이블에 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몇 번 그랬는데 운전하다가 넘어뜨려요. 워러바를. 그래서 음료수를 쏟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 컵홀더를 따로 사서 이 테이블에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거기다 컵을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그 물을 흘리는 일이 거의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RV는 6명이 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저 2개 의자와 여기 또 하나의 싱글 의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여드린 리빙룸에 3명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침대. 지난번 여행 이후에 치우질 않았는데 이게 침대. 그 다음에 저기가 샤워실. 이렇게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잡이, 이게 냉장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캠핑카는 그렇게 큰 캠핑카가 아니에요. 20풋짜리 작은 겁니다. 어쨌든 밖에 다니실 때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만드시고 캠핑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재밌는 시간 갖기를, 또 올해 2022년도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